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이 두 거물이 나눈 대담인데요. 네, 얼마 전에 있었죠. 라마콘 2025에서요. 맞아요. 여기서 AI의 현재와 미래, 또 오픈소스가 뭔지, 그리고 이런 기술 발전이 우리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특히 그 AI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와, 이건 과거 어떤 기술 혁명이랑 비교해도 엄청나구나 싶었고요. 또 앞으로 뭘 예상해야 할지 그런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대화였어요. AI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그 나델라가 현재 AI 혁신이 뭐랄까 과거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나 스마트폰 나왔을 때 같은 엄청난 전환점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네, 맞아요. 클라이언트 서버, 웹, 모바일, 클라우드 이런 큰 변화들처럼 AI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단순 비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 깊이인데 나델라가 강조한 게 뭐냐면 각 전환기마다 기술 스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술 스택 전체요? 아, 네, AI가 학습하는 방식 자체가 기존 데이터 처리 방식, 뭐 예전에 하둡 같은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부터 스토리지까지 모든 걸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와. 그럼 정말 밑단부터 다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 자체도 이게 뭐랄까 무어의 법칙 같은 걸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빠르다는 언급도 있었어요. 무어의 법칙을 초월한다고요?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델 최적화 이런 게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심지어 6개월, 12개월마다 성능이 10배씩 향상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까지 하더라고요. 10배.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속도인데요. 그렇게 효율이 높아지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접근성 이야기 하니까 저커버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 전략에 대해 딱 물었잖아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로웠어요. 나델라 대답이 폐쇄형 모델이랑 개방형 모델 둘 다 필요하다. 이런 식이었죠? 맞아요. 마치 SQL 서버랑 포스트그레스QL, 또 윈도우랑 리눅스처럼 공존한다는 비유를 들었죠.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 특히 기업 고객들이 자기들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맞춤형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할 때는 오픈소스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서 증류 공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Distillation Factory. 이게 좀 생소했는데 뭔가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엄청나게 큰 범용 AA 모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메타의 라마 같은 거요. 네네. 그 모델의 핵심 지능만 쏙 뽑아내서 특정 작업에 딱 맞는 훨씬 작고 효율적인 모델로 만드는 과정을 증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하, 큰 거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낸다. 네, 그렇죠. 마치 거대한 원액에서 에센스만 추출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이 이런 증류 공장 인프라랑 도구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강력한 AI 모델을 자기 목적에 맞게 바꿔 쓸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죠. 와, 그럼 엄청 복잡한 거대 AI를 나한테 딱 맞는 도구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저커버그도 그 메타의 거대 모델 베히모스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쓰려면 증류가 필수적이라고 공감하더라고요. 진짜 유용하겠는데요. 그럼 이런 기술들이 실제 우리 업무 생산성은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혹시 예시 같은 게 있었나요? 네, 나델라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예를 들었어요. 깃허브 코파일럿이요. 아, 코파일럿 많이 들어봤죠. 처음엔 그냥 코드 완성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채팅으로 질문하면 답해주고 심지어는 특정 작업을 아예 맡길 수 있는 에이전트 기능까지 발전했다는 거죠. 에이전트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프로젝트만 봐도 코드의 한 20-30%는 이미 AI가 작성하고 있고 코드 리뷰 같은 데는 훨씬 더 많이 활용된대요. 와, 20-30% 엄청나네요. 그럼 개발자 말고 저 같은 일반 사무직, 소위 지식 노동자의 업무 방식도 바뀌나요? 네, 그 부분도 나델라 본인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오, 본인 경험이요? 예전에는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으면 담당자가 막 보고서 만들어서 공유했잖아요. 네, 그쵸. 보고서 쓰는 게 일이죠. 근데 이제는 코파일럿한테 물어본대요. 그러면 웹에 있는 최신 정보, 회사 내부 자료, 심지어 CRM 데이터까지 싹 긁어 모아서 실시간으로 딱 필요한 정보를 종합해 준다는 거예요. 와, 그럼 보고서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예전에 스프레드시트나 이메일이 예측 업무 방식을 확 바꿨던 것처럼 AI는
아예 보고서 작성이라는 업무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인데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지적이 나왔어요. 기술만 있다고 바로 생산성이 막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나델라도 그걸 강조했는데 이런 기술 도입만큼이나 중요한 게 조직의 업무 방식 그리고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긴 그렇죠. 마치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도 공장 시스템 전체가 바뀌는데 시간이 꽤 걸렸던 것처럼요. AI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이걸 실제 효과로 연결하려면 그런 조직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AI에 대한 기대가 실제 생산성 향상, 더 나아가서는 뭐 GDP 성장 같은 걸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좀 현실적인 과제도 언급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AI가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이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는 맞지만 이게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고 또 기술 발전을 실제 시스템이나 업무 방식 변화로 연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렇군요. 미래에 대한 예측도 좀 있었나요? 네, 미래에는 뭐 문서나 앱, 웹사이트 이런 경계 자체가 좀 허물어질 수도 있다. 이런 흥미로운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것도 재밌네요. 네, 오늘 마크 저커버그와 사티아 나델라의 대담을 통해서 AI가 그냥 잠깐 유행하는 기술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랑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픈소스와 폐쇄형 모델이 같이 가야 한다는 점, 또 거대 AI를 우리에게 맞게 증류하는 기술의 중요성, 그리고 이게 가져올 생산성 혁신의 어떤 가능성과 또 과제까지 두루 살펴봤네요. 네. 핵심은 그거 같아요. AI 기술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데 동시에 직류 같은 기술 덕분에 우리한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AI 혜택을 누릴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리고 AI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당신의 일이나 학습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흥미로운 여정에 대한 당신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